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신이 많이 피로하시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들뜬 기분이신가요? 아니면 즐거우신가요? 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인지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 원래부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우리는 지금 마음이 많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건강한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고등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신이 준 특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정신은 왜 뇌의 발달과 연관성이 있죠. 제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세 가지의 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의 뇌. 두 번째, 감정을 느끼는 동물의 뇌. 세 번째, 생명을 유지하는 파충류의 뇌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네. 우리 몸에 뇌가 3개나 있어요. 인간의 뇌, 동물의 뇌, 파충류의 뇌. 그래서 이 3가지의 뇌가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화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인간의 뇌는 꺼져버리고 동물의 뇌와 파충류의 뇌가 작동하죠. 그래서 우리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 상태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3가지의 뇌의 작동으로 인해서 건강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최고의 고등 동물이니까요. 예.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습득하잖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 젖을 막 빨아요. 생득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네, 타고나는 거죠. 네, 그래서 환경에서 새로운 정보를 더더욱 많이 습득하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인간의 뇌는 지식도 습득하고 정보를 축적해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이성적인 뇌가 발달이 되는 거죠.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뇌가 여기 막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직 뇌가 덜 채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축적이 되면 뇌가 단단해지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지식과 축적된 학습된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복잡 미묘하게 3가지의 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뇌만 작동하느냐? 아니죠. 마음도 같이 작동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뇌를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신체적 건강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추측하셨죠? 네. 우리 옛 선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이렇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신경계, 골격계, 근육계, 뼈, 호르몬 모든 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체 건강에 따라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저희 엄마가 6.25 세대거든요. 그런데 6.25 때 피난을 가는 어머니가 업고 있는 애를 총알바지한다 그런 말도 있었대요. 왜? 6.25 때는 기아와 궁핍과 배고픔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내가 누군지 내 존재감 나의 자아도 없잖아요.
그런데 막 기아와 궁핍으로 막 피난을 가고 있는데 총알이 갑자기 날라오면 의식하지 못한 채, 이성적인 판단이 없는 채 얻고 있는 아이를 총알바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건강한 이성,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성애가 자극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추측은 되는 것 같아. 예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 상상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에 따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을 둘 수가 있는데요. 정신적 건강, 네, 건강한 정신 건강에, 정신적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근데 이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거, 그리고 이성적, 지적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러면은 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신적 건강이 지적인 건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능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그러고 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적 능력과 교육 수준이 없어도 건강한 정신을 지닐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 일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수많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추론을 잘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을 잘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문제 해결을 잘하죠. 그래서 지식이 경험을 앞서갈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적 능력이나 지능, 교육 수준과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은 일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적 건강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은 문제가 봉착했을 때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거, 그러한 것이라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서적 건강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정서라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싱킹, 사고와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그 감정이 그 감정을 표출함으로 해서 나의 마음에 영향을 얼만큼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 건강은 감정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는 행동 모두를 포함한 것이 정서적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수치심이 일어나면 행동으로 막 어떠한 상황을 연출하잖아요. 즐거움, 기쁨, 환희, 만족감이면 또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이나 그리고 나의 감정의 반응 이러한 것이 모두 포함된 것이 정서적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원활하게 우리가 잘 문제가 봉착했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나요? 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들과 융화하면서 살아가고 교제를 갈망하고 서로 지지하고 즐거워하며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이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또 이렇게 주위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것을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서적 건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체적 건강이 있겠고요. 감정이라는 정서적 건강이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정신적 건강을 들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건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원활하게 잘 유지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정신이라는 건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감정적 모든 것을 원활하게 원활하게 주위 사람들과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도 유리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요. 그러나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하죠. 하지 못한 일,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을 억압하기보다는 조금 창피하지만, 조금 부끄럽지만, 조금은 이제 오픈을 하면서 억압하지 않고 감정도 적당히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매 순간 충분히 느끼며 만족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주관적인 경험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관적 경험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적 자유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만 자기가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 행위는 사회적 압력과 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주관적 경험의 자유라는 거죠. 네, 물론 압력이 있지만 나의 자기 자신 내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한 것을 한번 들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이건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위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전부 다 남들이 하는 말에 따라가고 왕따가 되기 싫으니까 사회적 구조에 의존하면서 여러 대중의 의사결정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면서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신뢰가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나 공통된 사람들 혹은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고 나의 인생을 내가 설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갈 자신 있죠? 약속할까요?